것이라. 금요일엔 돌아오겠다는 너희들이 한 달, 두 달, 한 해 교회가 막아는데 어쩌 여자가 안 오냐? 어쩌? 누군 가족도 세월호냐며 더 이상 나대지 말라지만 지금 사는 시대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 여전히 세월호인데 어쩌 가만히 있겠냐? 어쩌?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했던 말도 다짐도 벌써 잊혀져가는 시대 어쩌 가만히 있겠냐? 어쩌? 어쩌? 딱한 내 새끼들 그래서 나섰어야. 딱한 내 새끼들 나 사랑한 만큼만 나대려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게 놓여진 너만요 내 시간. 누구의 잘못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 세상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는 세월호 참사 2주기 대전 추모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추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신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안내석에서 딸개와 초를 받아서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면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침몰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또한 유가족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추모대회는 강원고등학교 2학년 1반 유가족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대전시민 추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이 세상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애들 때문에 볼 거야. 우리 시대에 운동을 알았어, 수고해.
잠시 후 이곳에서는 세월호 참사 2주기 대전 추모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대전 추모대회 개혁, 행동, 다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오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내석에서 깔개와 초를 받아서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민아, 나 차 빼야 돼. 진짜 너. 우리 세월호 시민 분향소 주변에 계신 분들도 우리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대전 추모대회에 오신 여러분께서는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을까? 네, 앉으세요. 여기, 옆으로, 여기 다 길이랑. 네, 여기까지 앉을까?
네, 우리 주변에 서 계신 분들도 또 자리에 좀 같이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장이 조금 좁아져서요. 또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돈해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내석에서 우리 자리 깔개와 또 초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받으시고 세월호 참사 2주기 대전 추모대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모대회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1반 유가족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지금 오고 계신 중이신데요. 곧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영증이 난다 하면서도 왜 아직 망설일까요? 아직 부족해서라는 말은 말아요. 아직 내가 아닌 사랑은 말아요. 완벽한 부모가 되기 전에 나는 아직도 많은 거리가 똑같잖아요. 약속을 한다고 했는데 아주 사람을 필요도 없이 저들이 만든 저들만의 주제에서 누가 작고 거리를 더 넓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갈지 막막해. 부족해서라는 말은 말아요. 아직 내가 아니라서라는 말은 말아요. 완벽한 부모가 되기 전에 나는 아직도 만난 사람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4월은 더 이상 예전의 4월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면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2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은 저 깊은 바닷속에서 아직 인양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유가족분들과 또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슬픔은 여전히 치유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대전 추모대회 기억, 행동, 다짐을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제외하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또 그리고 여전히 고통 중에 계신 분들, 또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일통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2주기 대전 추모대회는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대전 대책회의에서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월호 대전 대책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영우 목사님 나오셔서 대회사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들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조금 뒤에 참석하실 겁니다. 4월은 우리 민족사회, 현대사회에서는 잔인한 달 같습니다. 4.19 혁명, 건 200여 명의 젊은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던,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학살당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추모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4월은 우리에게 이렇게 통증을 주는, 그러나 이 죽음은 헛되지 아니하고 끝내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은 무너져 경무대를 떠나야 되고 하야야 하는, 그리고 부마 항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을 곤혹스럽게 했던 유신 정권은 대륙형 마지막 보수주의자 김재규에 의하여 유신의 가슴에 구멍을 뚫려 끝내 유신 정권을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5.18 광주 항쟁, 나아가서 6월 항쟁을 통하여 군부 정권이 무너지는 거족적인 민중의 항쟁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새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끝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박정희 유령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오늘 2주년이 됐지만 아직 진상규명과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박근혜 정권, 내시 정권. 민족은 위대하기 때문에 4.13을 통하여 심판하게 되었고 수구냉전 새누리당을 심판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4.15 사건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과 나아선 보상, 그리고 수요일에 4.19 혁명 기념공원처럼 4.16 기념공원을 만들어서 304명의 영령들을, 그리고 250의 어린 생명들의 이 땅의 씨알로
되살아나도록 부활되도록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하며 행방불명한 것을 대국민 고백을 해야 되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특별위원회 등등 이런 일을 통하여 조작한 일들 끝내 진상규명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척결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석고되지 않으면은 민중이 일어나 끝내 박근혜 정권을 파탄낼 그런 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며, 오늘 이 4.15 어린 생명 250명들이 되살아나 역사의 부활로 사회 안전망과 시대적 사명과 역사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와 자주 평화 통일의 새날을 밝혀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하면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외쳐봅시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은 4.13 선거는 끝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대전을 비롯하여 전국에 망라하여 일구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새 역사를 써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빌어맞이하며, 그리고 유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 되살아나 역사의 부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추모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전역 광장에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초에 불을 좀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촛불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어둠이 내려앉은 광장을 밝히고,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멋집니다. 옆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네, 촛불이 하나 둘 옆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촛불 전달 받으신 분들은 한번 높이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한 손에는 초를, 여러분 한 손에 받으신 우리 단원고 아이들의 얼굴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회사에 이어서 우리 추모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시면서 예수수도회 호노리나 수녀님께서 나오셔서 이 추모사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녀님 나오십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정도면. 요즘 세월호에 대한 여러 가지 추모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제가 읽었던 세월호와 관련된 표 중에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냐고 묻습니다. 아직도 그대로냐고 물어주세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곳곳 제가 이 노란 배지 달고 다니면서 참 여러 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거 왜 아직도 달고 다니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큰 소리로 아주 아무튼 험악한 말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2년 전에 한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주민 변호사가 당선됐죠. 그 소식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해 봅시다. 예,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법정 대리인이면서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저는 이 세월호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박주민 변호사가 당선되기까지 아마 우리들이 없었다면 그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박주민 변호사의 국회의원 그 당선, 국회 입성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스로 자부심 느끼고 여러분 모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전국 세월호 추모 행사에 천주교도 동참해서 지난 4월 6일부터 각 교구별로 이제 추모 미사를 봉헌하고 있고 대전교구는 오늘 7시 반부터 대흥동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사에 봉헌해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언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내용들은 제가 전하기 위해서 여기 쪽지에 적어봤습니다. 제 마음 또 올렸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4월 11일에 광화문에서 천주교 정예구현 사제단의 세월호 추모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은의 아빠 유경근 그 대표님이 참석하셔서 그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11일날 광화문에는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 있었던 행사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예은 아빠의 발언 이 사진이 나왔는데 예은 아빠가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예은 아빠는 굉장히 좀 어려운 표정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은 아빠가 한 첫 마디가 뭐냐면은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심지어 살맛이 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세 구절을 대하는 순간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사실 그 세월호 미사 때 아마 많이 모여봤어야 1000명일 겁니다. 그 1000명 모인 사람들 보고 행복하다, 살만 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세월호 이주기가 다가오면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2015년 1년 동안 국민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적막하면 어떡하나, 우리끼리만 있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했는데 잘못된 걱정이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보면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 유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청문회를 1차 청문회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차 청문회 때는 둘째 날 가봤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차 청문회 때는 사실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냥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1, 2, 3정 함정 당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청문회였죠. 이게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2차 청문회 때는 약간 밝혀졌습니다. 2차 청문회 때는 역시 사실은 그들이 하려던 행동은 청해진 해운 회사의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거였지만 어쨌든 밝혀진 것은 몇 가지가 있었죠. 우선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대기하라, 기다리게 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청해진 해운회사 쪽이었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였죠. 그리고 사실은 선장은 허수아비였고 1항해사가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 2항해사가 2차 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왔는데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웠던지 이름 밝히지 않고요. 마스크 쓰고 아주 캡 달린 모자 쓰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런 것으로 나왔죠. 스스로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증인으로 나와서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2차 청문회에서 밝혀진 거 정해진 해운과 국정원의 특수한 관계가 확인됐죠. 그 다음에 세월호 인양 문제에 이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가 아마 유가족 되시는 분이 발언하시거나 또 다른 분이 발언하실 텐데 금년 6월이나 7월 초에 지금 인양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양이 사실은 작년 이미 5월에 시작될 수 있었고 7월에 작년 7월 2015년 7월에 인양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미뤘는데요. 그럼 왜냐하면 특조위 활동이 법적으로는 저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2016년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인양이 되지 않도록 조작한 거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박주민 변호사가 제1성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일 먼저 특별법 개정안을 내겠다라는 일성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 생략하겠고요. 제가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투시단이라는 그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투명선거감시단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투시단에 개표 참관인으로 신청을 해서 종로구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됐고요. 또 이제 부정 개표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년 대선에 여러분이 많은 시민 여러분이 그 개표 참관인으로 만약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해 주신다면 금년 총선에서 우리가 얻었던 기쁨 내년 대선 때에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 9분의 미수습자가 반드시 가족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더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녀님께서 바쁘십니다. 지금 또 대흥동 성당에서 추모 미사가 또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추모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월호 현장에서 또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외쳐야 하는 또 약자들의 편에서 항상 노래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대전의 자랑 인디밴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우리 진채밴드 팽목항에서 왜 한 곡 우리 추모가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채밴드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진채밴드의 두 곡 보내드립니다. 저 깊은 바닷속. 저 깊은 바닷속에 아이들이 자고 있죠. 꽃
저 깊은 바다 속에 감사합니다. 계속 행복함에서 보내드릴게요. 알 수 없는 내리가 무서운 이 세상이라 너의 일들이 모두 그렇구나 세상이 무너지고 시간이 멈추어도 또 그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게 버려진 억만 년의 시간 누구의 잘못인가 무엇을 위한 이 세상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제는 울지 말라고 더 이상 기다리지도 말라고 또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라고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약속했을까 지키지 못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누구의 잘못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 세상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 세상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 세상인가 도대체 누구를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아마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곁을 떠나야 했던 아이들이 아마 살아있었다면 올해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 그리고 밝게 맑게 정말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답게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갔을 텐데 그렇게 꽃다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학생 감리교 신학대학교 우리 남놀이 학생과 성공회대학교
3학년 전한빛 학생, 우리 두 학생이 나와서 편지글을 낭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대학생 나올 때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를 한번 높이 위로 같이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학생들 가는 길 우리가 함께 밝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남누리 학생과 전한빛,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빈들 청년 공동체의 남누리 학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준비해온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읽는 것으로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2주기를 앞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 중에 유가족분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어떤 마음도 쉽게 옮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뿐더러 자식을 잃어버리신 부모님의 마음에 어떤 말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위로하는 자리보다 우리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의 부끄러운 세월 앞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것 없는 막막한 이 현실 앞에서 다시 찾아온 봄의 기운을 만끽하는 우리의 감성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나약한 자신 앞에서 우리는 너무 금방 식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는지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는 세월호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위로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사회의 불의하고 반생명적인 구조와 맞서 싸우고 계시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그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억을 하기 위한 투쟁이 지속될 때 거짓없는 진상규명과 온전한 선체 인양과 아직도 바닷속을 헤매고 있는 9명의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흥동에 사는 대학생 전한빛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00일이 훌쩍 넘어 이제 2주기가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또렷했고 너무나 가슴 아팠던 일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이 물꼬를 트려 할 때마다 그것을 막으려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부 책임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국정원과의 통화 기록,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의 유착 여부가 수사되지도 그 밑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고작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는 힘없는 민간 전수사를 법정에 올리고 선장과 선원들을 앞세워 고작 그들이 받은 처벌로 세월호를 묻으려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지자마자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라며 망언한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을 요청한 예산의 3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어떻게든 특조위 구성을 방해하려 했고 쓰레기 같은 정부 시행령을 기습으로 예고해 특별법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여당 의원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악담들을 퍼부었습니까? 햇살 같은 꽃봉오리 같던 아이들을
사랑하던 가족들을 가슴에 묻지도 못한 지가 어언 2년째입니다. 2년입니다. 2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어떤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안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2년 뒤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또한 이 나라에서 자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지만 그 누구도 왜 죽었는지에 대해 대답해 주지 않는 이 나라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마음속을 뜨겁게 채웠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차가운 분노로 세월호를 마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정부는 답하십시오. 해경은 왜 선미가 아닌 선수로 접근하여 승객이 아닌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조한 것입니까? 전원 구조 오보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정원과의 유착관계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수사하지도 않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9월에 결정된 인양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답해주지 않는 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차가운 분노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어떤 긴 시간 동안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5주기가 되든 10주기가 되든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4.16 인권선언문을 읽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춰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제가 한번 읽으면 같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너무나 똑부러집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보셨죠? 우리 국민들 무섭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힐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세월호 참사 2주기 대전 추모대회 기억, 행동, 다짐, 이 행사는 여러 단체가 함께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빈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우리 4.13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우리 서구울 지역구 박범계 의원, 또 그리고 유성갑의 조승래 당선자, 그리고 유성구 구청장이신 허태정 구청장님 오셨는데 우리 세 분 모셔서 이런 말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20대 국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우리 세 분 모셔서 우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허태정 부사장님. 네, 한 분씩 우리 짧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1년 6개월 플러스 3개월의 서류 정리 보고의 그런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유효기간의 시작을 언제부터 기산하느냐와 같은 아주 지연말단적이고 참 본질 외의 것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5월, 6월에 활동을 종료해야 된다는 그런 정부의 또 여당의 주장, 또 여당 추천위원들이 사퇴하거나 사실상 출근을 하지 않는 조사위 자체가 무력화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인양될 것으로 빠르면 가봐야 되겠지만 세월호 이전에 특조위 활동이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었고 당시에 대변인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난도 받았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진실을 하나 둘씩 증거가 훼손되고 인멸해가는 것을 법조인 출신인 저로서는 참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라도 증거를 보존을 해놓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준엄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사회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진실을 인양해야 됩니다. 진실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가리워질 뿐이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참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진실을 밝힘으로써 후대에 다시는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조사 대상에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세월호 2주기입니다. 하늘나라에 갔지만 눈을 감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슴속에 가로새기면서 저의 일, 저의 회한, 저의 반성 20대 국회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다짐, 새로운 진실의 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성갑에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저 이제 아래 바닥에서 있는데 낯익은 멜로디가 계속 배경음악으로 좀 깔려왔습니다. 5월 광주를 하는 노래죠.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이게 80년대 초중반 대학가에서 많이 불러졌던 노래입니다. 광주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80년 광주에서 신군부에서 그런 학살이 진행된 이래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88년에 청문회가 열렸으니까요. 예.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끈질기게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87년 분열의 선거를 졌지만 그 힘은 88년도 총선에서의 여소야대 때문에 청문회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4.13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88년 이래로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힘이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진상규명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우리 더민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주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함으로써 그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대 국회에 초선 의원으로 참여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